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 강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강의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간단하게 정의해보자면 어떤 여러 사용자나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가 공유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저장해 놓은 그런 이제 집합들, 세트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접근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나중에 이제 오겠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데이터베이스를 약자로 DB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배울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주로 네트워크나 리눅스나 뭐 프로그램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하든 아니면 운영체제 같은 것들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개발을 하든 데이터베이스가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들, 데이터베이스 자체로 나가실 분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발을 하실 분들도,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인베디드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렇게 들 수가 있고, 특수한 경우, 프로그램의 성능, 그러니까 이제 실행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나 인베디드 같이 이제 메모리나 뭐 저장 공간에 제약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제 최적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량을 줄여야 되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편들, 알고리즘, 그 다음에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시간에 미리 신경 써서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개발자는 이제 보다 서비스에 신경을 더 쓰는 게 훨씬 이제 효율적인 개발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과거 같으면은 자료 구조 예를 들면 뭐 검색이라든지 정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진 경우도 있고 공통의 이제 패턴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함으로써 그것들은 데이터베이스한테 맡겨두고 현재는 그것을 가져다 쓰는 형태로 이제 변하고 가져다 쓰는 사람은 이제 가져다 쓰는 방법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명령을 통해서 질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쉽게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읽기도 하고 또 정렬도 하고 뭐 검색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데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한테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뭐 축복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스템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에 이제 탑재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자체가 탑재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DBMS를 통해서 거기 탑재되는데 뭐 예를 들면 오라클이나 뭐 MySQL이나 MS SQL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이제 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느려지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좋지 않은 물론 이제 DBA라는 직군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옵티마이징 한다든지 하겠지만 기본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시스템 엔지니어에 비해서 조금 뭔가 기술력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다라고 하는 이제 뭐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제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 이제 요새 유행하는 이제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이제 직군이 있는데, DBA라고 부르는 직군이 있는데, 그 직군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거기에 이제 시장 자체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좁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쉽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DBA가 하는 일이 굉장히 좀 축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꼭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개발자나 시스템 엔지니어나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IT를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고 그쪽 분야로 취업을 하고 하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거의 뭐 필수 분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IT 전공자들은 정보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정보처리 기사 할 때도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정보처리 기사 필기가 대폭 바뀌어가지고 실무 위주로 이제 굉장히 변경이 됐죠. 실기는 아직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기도 바뀔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필기는 완전히 바뀌었죠. 거기에 보면은 다른 과목들이나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바뀌었는데, 데이터베이스만 이제 물론 항목이나 이름들이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그 과목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처리 기사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나와요. 과거에도 이제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나왔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필기에는 자료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이제 바뀐 개편된 이제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실무 중심으로 많이 개편이 된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시험이 뭐 첫 시험도 아직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돼 가지고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라서 시험을 봐야지 이제 정확한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신경을 써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수업은 초반에는 이론을 조금 하고, 정보처리 기사나 다른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론을 이제 조금 하고, 이제 뒤에는 실습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조금 해주시고, 나중에는 이제 실습하면은 그래도 조금 재미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전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데이터라는 용어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도대체 뭔지, 뭘 의미하는지, 또 데이터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정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또 뭔지,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라는 말은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그리고 또 이제 유사한 용어로는 이제 정보, 이런 용어도 있죠. 정보. 데이터하고 정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요?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의미가 없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없는 자료. 이 자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문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뭐 기호, 도형, 그 다음에 음성, 뭐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는 뭐냐? 여기 이제 힌트가 있어요.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 그랬으니까 정보는 이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면 정보가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가공을 한다, 이런 말도 되겠어요. 가공을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만약에 2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숫자도 데이터기 때문에
2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무 20이라는 숫자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지만 내 나이가 만약에 20살이다.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내 나이를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부여가 되면 정보가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오늘 버스를 타고 왔는데 학교에 버스를 타고 왔어요. 집에서 학교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예를 들면 3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3번 버스를 타고 왔으면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의미 없는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온 나에게는 내가 타고 온 버스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숫자나 문자, 도형, 기호, 음성, 영상 이 자체로만으로는 데이터인지 정보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기계한테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보로 이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기로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정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정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만 모든 정보는 데이터다. 이것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지려면은 일단 데이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공을 해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면 정보가 된다. 또는 이제 가공을 하면 정보가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식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란 게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정보로 갈 때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가공을 하면 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식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에 뭘 부여하냐면 가치를 부여하면 지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3번 버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또는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간다고 쳤을 때 3번과 5번 버스가 있는데 두 개의 버스 노선이 있어요. 버스를 탈 수가 있는데 둘 다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은 버스 정류장을 10개를 거치고 5번은 15개를 거칩니다. 이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비슷한 이제 정류장의 거리나 교통 상황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10개를 거치는 이 3번 버스가 훨씬 빨리 가겠죠. 물론 이게 이제 광역버스냐 지역 노선 버스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내가 이제 봤을 때 단순한 이거는 이제 몇 번 버스를 타고 간다 이것은 정보에 불과하지만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3번을 타야지 빨리 갈 수 있다. 정류장을 더 적게 거쳐서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이죠. 정보가 쌓이면 정보에 어떤 가치 부여를 하고 정보가 쌓이면 지식으로 바뀌는 거죠. 좀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말 지식이 풍부하면 좋겠지만 더 이제 우리가 삶의 지혜 이런 말을 쓰는데 지식보다는 지혜죠. 지혜. 이거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식에 뭐를 부여하면 패턴을 찾아내면 이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또 이제 계속 버스 얘기를 하는데 이 버스를 이제 3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또는 5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둘 다 이제 이 3번이나 5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3번을 타는 게 훨씬 빨리 가요. 예를 들면 이제 3번을 타면은 평상시에는 30분이 걸리는데 5번을 타면 45분이 걸린다고 칩시다.
이제 30분이 걸려요. 30분이 걸리고 45분이 걸려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 차원에서는 나는 3번 타고 가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등하교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수요일에 특정한 날이죠. 수요일에 하교를 하는데 그 시간대에 내가 이제 3번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노선에 큰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가 이 교회 옆을 지나가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수요 예배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갔을 때 3번 버스를 타고 가면 평상시는 훨씬 빠르다고 하더라도 수요일 하교 시간에, 수요일 이제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이때는 이 3번을 타고 가는 게 5번을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늦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패턴을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지식이 쌓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떻게 해야겠구나, 수요일에는 3번 대신 5번을 타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지혜라고 보면 되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을 정리를 간단히 이제 해봅시다.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 이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면 또는 가공을 하면 정보가 된다. 이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면 지식이 된다. 그 다음에 지식에 이제 뭐를 찾아내면, 패턴을 찾아내면 지혜가 된다. 하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것만 지혜가 아니겠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는 것은 이 이제 데이터와 정보, 여기까지만 이제 알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데이터와 정보 이론적으로 첫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구분했고 이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라는 용어와 정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이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데이터와 정보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이제 명확히 구분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예를 들면 업무 프로세스나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이제 공부하신다면 이제 지식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이 잠깐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이제 다루지 않고, 이 이후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고 이 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데이터와 정보의 이 관계 사이즈를 이제 봤는데, 데이터가 훨씬 범용적이고 큰 거죠. 의미가 없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 모든 자료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크고, 이 데이터 안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정보고, 정보는 좀 더 작겠죠. 그러면 이제 지식은 어디 더 작겠죠. 당연히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여기 더 작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우리가 갖추기는 훨씬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정보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정보가 많다고 해서 지식이 또 많고 풍부한 것은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높은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으려면, 한마디로 정보가 많으려면 데이터가 많아야지 정보가 많을 확률이 크겠죠. 데이터 자체가 없는데 정보가 많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자체가 없는데 지식이 풍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많은 정보,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여러 각계 분야, 음악에 대한 정보, 미술에 대한 정보, 뭐 IT에 대한 정보,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무조건 이 사람이 다른 정보를 나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지식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정적으로. 하지만 많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지식이 높아질 가능성은 훨씬 크겠죠. 당연히 확률적으로. 확률이나 통계적으로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추려면은 정보를 습득해야 되고,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정보를 많이 갖추려면은, 또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면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중에서 나한테 의미가 있고, 또는 이제 이것을 가공해서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공부를 이제 우리가 양과 질로 모든 것을 이제 많이 따지는데, 양과 질로 따지는데 저는 항상 양을 우선시합니다. 최종 목표는 물론 이제 질이죠. 퀄리티가 높아야지 이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뭐 이렇게 이제 해도 최종 아까 말하는 이제 지혜가 높아되니까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이 밑으로 갈수록 이제 질은 풍부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최종 목표는 질이지만 이 질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뭐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천재적인 사람도 있어서 그냥 뭐 한순간에 뭐 깨달음이 온다든지 해서 몇 번 안 하고도 한두 번 하고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렇게 알아내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의 이제 저를 비롯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양이 쌓여야지 그 안에 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것을 먼저 하냐? 목표는 질이 되되, 이제 목표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이제 말하는데, 이제 목표는 양이 아니에요. 질이지만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을 많이 이제 쌓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이제 수많은 정보를 조합하고 가치를 만들어내서 지식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자기만의 패턴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 뭐 지식, 지혜 같은 것들도 했는데, 주로 핵심적인 게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이고,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할 텐데, 우리 이 과목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알아야지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본 것이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제 가볍게 얘기하자면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방금 이제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죠. 이런 것들, 문자, 뭐 도형, 숫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서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서 운영한 그 집합, 데이터 세트죠. 그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또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오라클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정의 뭐 이런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나올 기회는 없을 테니까 이제 오늘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 하는 거냐? 아까 말했죠. 여러 사람이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이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 PC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사용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제 데이터 세트다,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왔는데, 공유라는 단어 나왔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운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하나 빠진 단어가 있네요. 이제 운영하는 저장된 데이터 세트라고 이렇게 합시다. 저장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일부러 만들어서 썼는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쓴 이유가 있어요. 쓴 이유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그 이론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정의할 때 자주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가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제 일단 중요한 게 공유 데이터죠. 공유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라고 봅니다. 쉐어드 데이터. 공유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데이터는 integrated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데이터. 이거는 저장은 스토어드죠. 스토리지라고 하죠. 저장 매체를. 스토어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데이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그래서 운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개념 이제 정의가 뭐냐 하면은, 요렇게 아까 여러 프로그램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는 저장된 데이터 세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다. 같이 쓰는 공유 데이터다. 또는 공용 데이터다. 나 혼자만 독점해서 쓰는 게 아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파일 시스템하고 이런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파일 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용자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공유 데이터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데이터다. 중복을 제거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중복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하고 중앙에 집중해서 통합해서 만든 데이터다. 집중해서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데이터다. 이제 PC나 여러 사용자가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장 매체, 이제 파일 같은 형태로 이제 저장된 데이터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튼 저장 데이터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제 계속 운영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장만 돼 있고 이게 이제 한 군데 백업 해가지고 어디다가 숨겨 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 데이터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정보처리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 차원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앞자만 이렇게 따면 시소가 되죠. 시소. 데이터베이스에 정의하면 시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Shared, Integrated, Stored, Operation.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하고 정보의 차이점과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이제 제가 말을 장황하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다 아시겠지만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조금 부연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씩 이제 빠르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제 근데 그 이론 할 때까지는 이제 지루하더라도 좀 참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고 복습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습은 필요 없으니까 예습은 안 하셔도 되고 복습은 꼭 해 주셔서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이게 이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